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울진군이 수백억 원을 들여 죽변면에 해상 스카이레일을 만들고도 수년째 반쪽짜리 운영에 그쳐 큰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어제는 모노레일에서 불이 나면서 탑승객 40여 명이 대피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모노레일이 바다 위 10여 미터 높이에 설치돼 있어서 부실한 안전관리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군 죽변면에 있는 해상 스카이 모노레일에서 갑자기 연기가 발생합니다. 잠시 뒤 직원들이 달려가 황급히 불을 끄고 전원 장치를 차단했습니다. 당시 10여 미터 높이의 선로 위에는 15대의 전동차가 운행 중이었는데 비상 배터리를 이용해 탑승객 40여 명은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그때에 15대 정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전원이 차단되어도 비상 배터리를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안전하게 역사까지. 위탁 운영사는 모노레일 전기 공급 설비의 접촉 불량과 과열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진군은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고 안전이 검증될 때까지 운행을 전면 중단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전기 화재 원인을 파악 중에 있고 이게 관광객들이 몰리는 시설이다 보니 안전과 관련된 모든 검토를 마친 후에 저희들이 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죽변 해상 스카이 모노레일은 이미 2021년 운영 초기부터 반쪽짜리 운영으로 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울진군이 25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전체 2.4km 가운데 1km 구간은 2년째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종착지인 후정해수욕장의 승하차장 조성 등 부족한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쯤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금 미운영 중인 B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족한 기반시설을 보완을 해서 24년에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수백억이 들어간 관광시설이 반쪽짜리 운영으로 예산 낭비 논란을 빚는 가운데 안전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울진군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환동해 산업연구원 분회는 오늘 경북도 환동해 지역본부 앞에서 연구원 통폐합 반대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노조는 경북도가 추진 중인 환동해 산업연구원과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의 통폐합을 전면 반대한다며 통폐합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도 원천 배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상북도의 보여주기식 실적 쌓기용으로 산하기관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다며 경북 지역 청년을 집단 해고하게 될 강제 통폐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요즘 포항 지역 들판은 논인지 공사장인지 구분하기 힘든 곳이 많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시행되는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산을 통째로 드러낸 쓸모없는 흙, 이른바 사토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너도 나도 사토를 농경지에 성토하는 붐이 일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이 정한 대로 한다지만 들판 전체가 농수로와 도로보다도 더 높아진 곳이 많아서 침수 피해 우려 등 부작용도 큽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시 흥해읍 곡강리 들판. 덤프트럭이 하루 종일 농로를 오가며 흙을 쏟아붓고 옮기는 모습이 대형 건설 현장을 연상케 합니다. 논주인들이 개인적으로 인근 건설 현장에서 사토를 들여와 논을 높이려고 성토하는 건데 문제는 성토 높이입니다. 대부분의 논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2m 가까이 높이다 보니 기존 배수로와 도로, 심지어 마을보다 높아져 버렸습니다. 기존 배수로보다 낮았던 논은 성토 작업을 한 뒤에는 보시는 것처럼 배수로보다 1m 이상이나 높아졌습니다. 당장 올여름 비가 많이 내리면 도로 침수는 물론이고 성토 사면에서 흙이 유실되면서 배수로와 아래쪽 배수 펌프장을 막아버려 자칫 마을 침수까지 우려됩니다. 배수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현재 보면은 옛날에 침수 안 되는 도로가 계속 침수가 되거든요. 범람하면은 농경지보다 지금 마을이 좀 낮기 때문에 마을로 다 이렇게 홍수가 쏟아질 수도 있죠. 논 주인들은 저지대 논이어서 성토가 필요했는데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할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자가 이제
우리 논에 이제 침수가 되니까 우리 논에 이제 성토를 해서 침수를 막아보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옆에서 하니까 나도 그럼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 이 같은 농경지 성토는 흥해읍 덕장리와 양백리 등 포항 지역 들판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비슷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포항 지역에 이제 성토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배수로 문제, 환경 문제, 도로 안전 문제까지도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와 함께 포항시가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는 현행 법률상 2m 이내의 농경지 성토는 막거나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뾰족한 대책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학산공원, 그다음 한호공원, 앞으로 상생공원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공원 특례 사업을 해왔고요. 거의 다 대부분 농경지에 성토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농지의 경우는 경작 목적으로 성토할 경우에는 2m 이하일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경기도 일부 시군 등은 농경지 성토가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을 낳자 성토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포항시도 이참에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실시 100일을 맞아서 모금액 상위 32 지자체 가운데 경북 지역 지자체 12곳이 포함됐습니다. 이만희 의원실 자료를 보면 경북에서는 경주시가 1억 3,600만 원을 모금해 전국 10위, 영덕군 1억 3천만 원으로 12위, 포항시 8,100만 원으로 28위에 올랐습니다. 1인당 평균 기부 금액은 영덕군이 4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대구의 한 호텔 비상계단 난간 사이로 2살 아이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법대로 하면 난간 사이 간격이 10cm 이하여야 하는데 사고가 난 계단은 성인 몸도 빠질 만큼 넓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 앞 119 구급차가 경광등을 켜고 급히 달려옵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이 호텔 건물 3층과 4층 사이 비상계단 난간 틈으로 두 돌 지난 여자아이가 떨어졌습니다. 지하 1층 바닥으로 떨어진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맥박이랑 호흡이 다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CPR 하면서 상처를 먼저 보니까 심정지 상태로 간 거죠. 보호자가 주차장으로 통하는 문을 열기 위해 계단에서 잠시 아이의 손을 놨는데 사고로 이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걸로 추정되는 비상 계단입니다. 이렇게 난간 사이를 봤더니 성인 몸통도 들어갈 만큼 폭이 넓습니다. 간격이 가장 넓은 곳은 29cm. 현행법에 따르면 실내 공간의 난간 사이 간격은 10cm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2015년 10월에 만들어졌고 1년 앞서 건축 허가를 받은 해당 건물은 법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지 하루 뒤 현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추락 방지 장치는 아무것도 없고 조심하라는 경고문도 없습니다. 해당 계단이 이어지는 건물의 2층에는 키즈 카페가 있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평소에 다니던 계단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못했고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인명사고까지 났지만 담당 구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제 요청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건물 주인이 이제 판단을 해서 시설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라. 사고 위험이 있는 건물에 대해 계도 활동이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대해 구청 측은 2015년 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이 너무 많아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오늘 오전 5시 반쯤 포항시 죽장면의 한 2층짜리 펜션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펜션 건물 대부분이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경주 내남면과 포항 연이읍 일부 지역에 30분 가까이 우박이 내렸지만 별다른 농작물 피해는 없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주시와 포항시는 오늘 우박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박 알갱이가 크지 않아 비닐하우스 등 시설 피해는 없었고 개화 후 수정 단계에 접어든 사과와 배 등 과수잎이 상처를 입었지만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회복을 좋게 하는 농약 살포비 등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 이웃사촌 시범마을과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같은 청년 창업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도움에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 성장한 청년 창업인의 성공 스토리가 지역 소멸의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3년 전 의성군 안개면에서 수제 맥주 공방을 차린 김혜지 씨. 안개쌀과 같은 지역의 신선한 자원으로 맥주를 만들면서 수제 맥주 마니아들 사이에서 금세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지난 연말엔 창업 2년여 만에 연매출 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역시 의성군 안개면에서 3년 전 창업한 안은진 씨. 동네 작은 건물에서 시작한 반려동물 수제 간식 사업이 지금은 대구에도 매장을 차리며 프랜차이즈화에 성공했습니다. 지역의 친환경 농작물로 만든 펫푸드 제품이 애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지난해엔 연매출 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경상북도와 의성군이 추진한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에 도움을 받아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초기 자본이 많이 도움이 됐고요. 홍보나 마케팅에 대해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적인데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뭐 도청이나 군청에서 같이 해주시니까. 도시에 있던 청년들이 지역에 내려와 창업에 도전하면서 지역 사회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원재료 자체를 경북 의성군에 있는 농부들이랑 협업해서 계약 재배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버려지는 농산물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소농가들 타겟으로 해서 지원 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눈에 띄는 성공 모델이 많아지자 경상북도는 이웃사촌 시범마을과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식품을 세계화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와서 식품을 만들어서 세계로 나가는 한류를 타고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에 특화된 사업 아이템으로 성공한 지역 창업가들의 이야기가 청년들에게 새로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포항과 경주 일대에서 어선을 불법 증개축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포항해경은 허가 없이 갑판 상부에 지붕을 씌우고 벽을 추가로 설치한 선장 8명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 같은 어선 불법 증개축은 배의 무게중심과 복원력에 영향을 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오늘 신임 정주호 병원장 취임식과 함께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정주호 병원장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척추, 말초신경 등을 전문 분야로 진료부장을 역임했습니다. 동국대 경주병원은 급성기 질환 진료 거점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근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개소했으며 한 번의 검사로 전신의 암을 진단할 수 있는 펫CT 도입을 추진해서 지역 환자들에게 활용도 높은 병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경북 지역 군특성화 고등학교 5곳의 합동 발대식이 오늘 화랑교육원에서 열렸습니다. 신라공고, 경북항공고, 경북하이텍고 등 군특성화 고등학교 5곳에서 선발된 3학년 학생 190여 명은 리더십 교육 등 군특성화 교육을 받습니다.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졸업 후 전문기술병으로 입대해서 복무한 뒤 전문기술부사관으로 임관해 근무하게 되며 전역 시 국방부와 협약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울진군은 지역화폐인 울진사랑카드 누적 발행액이 1,000억 원을 돌파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현재 월 구매 한도 50만 원의 10%의 할인율을 유지하고 있고 이달까지 울진사랑카드 충전액도 166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0% 증가했습니다. 한편 울진사랑카드는 만 14세 이상이면 거주지 제한 없이 카드나 모바일 앱으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